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교사 최봉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운동 손상에 대한 형성평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쫓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운동 손상의 종류 중 어떤 것은 외부의 충격으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증상이라고 했었죠. 자,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증상. 어떤 거였죠? 좌였죠. 정답은 염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운동 손상의 종류 중 네모 이거 땡땡은 근육과 신경이 피로해져서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떨리는 증상.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할 때 종아리에 이렇게 쥐가 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죠? 근육 경련이라고 했죠. 정답은 근육 경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첫 번째, 현장을 살펴야겠죠. 자, 두 번째, 뭐였죠? 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상자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현장을 살피고 나서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네, 구조 요청을 해야겠죠. 119에 전화해서 여기가 지금 어디고 내가 누구고 이런 거 꼭 구조 요청해야 됩니다. 구조 요청하기 전에 구조 요청을 할 때 전화를 끊으면 돼야 한대요?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있죠? 자, 다음 문제. 4번.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공통적인 안전수칙과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죠? 혹시나 뭐 안 좋은 상태가 있으면 그쪽은 피하든지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우리 항상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자, 3번.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 시설과 용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익혀야 되겠죠. 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죠. 자, 3번 보면은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수영을 이렇게 막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깊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정답은 3번.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보기는 운동 손상의 원인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인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승리지상주의. 지난 시간에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자, 도핑. 자, 몸속에 도핑 주사를 맞는 이 승리주상주의라는 거는 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자, 니은. 지나친 경쟁심과 자만심. 자, 이거 인적 요인이 되겠죠. 자, 다음. 과도한 연습과 신체적인 피로.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일이에요. 내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피곤해서 다친 거. 이것도 마찬가지 인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시설과 장비의 노후와 불량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요인에 해당되겠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응급처치의 일반적인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대화를 해야겠죠? 의식이 있을 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 대화는 해야 됩니다. 자, 2번. 체온 유지 및 보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됩니다. 자, 3번. 의식이 있어도
인공호흡을 우선시해야 한다. 자,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해도 됩니다. 의식이 있을 때에는 동의를 구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4번. 환자를 무조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다. 자,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환자가 이동했을 때 더 다치지 않았을 때예요.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걸 들어서 막 이동시키면 돼요, 안 돼요? 이동시키다가 더 다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기 전에 이동시켜도 무방할 때 이동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5번. 긴급 환자를 우선 처치한다. 맞습니다. 자, 옆에 감기 환자가 있고 오른쪽에 심정지 환자가 있어요. 누구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심정지 환자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긴급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처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보기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순서를 바르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119에 구조 요청을 한다. 니은. 운동 손상의 종류에 따라 응급 처치를 한다. 디귿. 구조자 자신과 부상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리을.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부상 정도를 파악한다. 자, 우리가 한번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게요. 자, 어떤 환자가 지금 다쳐서 누워 있어요. 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 다쳤는지 확인을 합니다. 맞죠? 근데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위험한 곳이에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디귿. 구조자 자신과 부상자 위험 여부를 나랑 이 대상자, 부상자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 자리가 위험하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뭘까요? 피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가 전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돼?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동해서 부상 정도를 좀 파악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하면 되겠죠. 머릿속으로 떠오르나요? 자, 정답은 그래서 디귿, 기읍, 리을, 니은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8번. 자, 사고나 응급대처 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할 때 알려야 하는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119에 구조 요청을 할 때 알려야 될 것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응급 상황의 내용.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자, 니은 부상자의 수와 부상 상태. 디귿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이름. 당연히 알려야겠죠. 이것도 알려야 되고요. 자, 4번 응급 상황이 일어난 정확한 위치. 위치를 알아야 출동을 할 수 있겠죠. 5번 나의 이상형. 이상형은 굳이 저기 구급대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9번. 출혈의 증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출혈. 자, 1번.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졌다. 이거 뭐였죠? 염자였죠. 염자. 자, 강한 충격으로 뼈가 부러졌어. 골절. 자,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떨린다. 근육 경련이 되겠죠? 4번. 멍이 든다. 뭐였죠? 멍이 들어. 타박상이 되겠죠. 타박상. 자, 5번. 혈액이 혈관 밖으로 흘러나온다. 요게 출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타박상과 염자의 예방 방법을 서술하시오. 자, 타박상과 염자. 보통 이 공통적인 게 어떤 거였죠? 타박상과 염자? 네, 맞습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사람과 사람 혹은 내가 어떤 물체나 이런 거에 부딪혔을 때 타박상과
염자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타박상과 염자,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을 예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되겠죠. 자, 외부 충격이니까 보호 장비는 이런 충격들을 흡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 팔꿈치나 무릎이 먼저 많이 다치죠. 이때 보호장비,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겠죠. 혹은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정강이 보호대, 혹은 발목 보호대 이런 거 착용하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조금 예방할 수 있겠죠. 자, 2번 두 번째 운동 중 상대방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자, 너무 경쟁하거나 너무 승부에 집착하다 보면 조금 과해집니다. 경기가 과해져요. 그러면 상대방과 많이 부딪혀요. 이러면서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많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시설의 벽이나 돌출 부위에, 자, 그렇죠. 시설에서 조금 돌출된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데에 다치면 당연히 타박, 염자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시설에 부딪히지 않도록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운동 손상에 대한 형성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집에서 꼭 운동 손상 공부 꼭 하시고 다음에 나올 때 아마 또 논술형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